시작해 볼까요? 이번 단어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거를 배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한 번 다 배우신 내용이라서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중학교 때 우찬이야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중학교 때는 안 가르치시죠? 네. 근계수의 관계가 새로 등장하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 경우가 등장을 하시고 1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사용하는 방정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지? 근데 뭐 안 오신 분이 계셨으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하자. 자,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게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A와 B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정계수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기 때문에 A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x의 방정식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형태를 띠시겠죠. 그죠? 나만 나오겨? 왜 이렇게 덥냐?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b 값이 0이 되시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원래 뭐랑 같은 거냐면 다른 말로 한문으로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실 부분은 지금 이 식의 경우에는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지 모든 수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치?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항등식이라는 말과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알겠지? 왜 이게 다른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은 해를 정할 수 없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가 모든 수가 돼도 우리는 뭐해? 해를 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y의 값은 3분의 5가 돼야죠. 2를 넣으면 y 값은 1이 돼야지.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죠. 그치? 그리고 해를 정할 수 없으니까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x, y는 모든 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됐어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과 모든 수라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야. 물론 x는 모든 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부정일 때 x는 모든 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시험 문제에 이딴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좀 알고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0인데 a 값, b 값은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니까 0이 될 텐데 0은 숫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해가 없다가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의 뜻을 갖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이거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배우고 넘어오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도 사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왜? 너희들 맨날 써있는 거 책에 보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x의 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풀고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문제를 뭐라고 써있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써있거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고 첫 번째 a 값이 0이 아닐 거냐, 두 번째 a 값이 0일 거냐로 부분을 줘야 되는 거죠. a 값이 0이 되시면은 그냥 bx 플러스 c니까 이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지. a 값이 0이 아니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치? 근데 이 책은 시작을 1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갖고 오고 있어. 1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갖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 절대값을 뭐 이런 형태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뭐 학교 문제집이 좀 어려운 문제집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지만 고등학교는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1차식에서는 잘 안 나와요. 1차 방정식에 대한 건 잘 안 나오고 2차 방정식에서 보통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1차 방정식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절대값 x-3이 절대값 뭘로 할까요? 3보다 크다, 적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9-2x 이꼴 4다. 이 형태에서 풀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됐니? 그러면 이 부분이 xy가 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x가 양수냐 음수냐 갈리는 부분이 3이죠. 맞니? 이 부분이 xy가 갈리는 부분이 2분의 9죠. 맞지? 그래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음수지. 얘네들은 양수? 맞아요? 맞아, 틀려? 맞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할 거냐? 앞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쓸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양수니까 9-2x라고 쓸 거고, 이 녀석은 4라고 쓰게 되겠죠? 됐지? 그러면 우리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될 텐데, x의 값이 3분의 8이 됩니다. 3분의 8의 값은 얘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하나의 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형태를 그대로 띄게 되죠. 아닌가? 맞구나. 네, 양수고 양수 형태를 띄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x-3에 9-2x 이꼴 4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남을 거고, 얘네들은 계산하면 6이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이 2가 될 텐데, 이 조건에 따르면 2와 3, 2분의 9 사이에서만 이 식이 만족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됐어? x 값이 2분의 9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9 플러스 2x 꼴 4다. 이렇게.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아 이거? 네. 마이너스 4로 들어가지고 왜 바꾸나 했어. 잘못 썼어 이거는. 자 3x가 그러면 10이니까 넘어가면 16, x는 3분의 16. 자 이것도 하나의 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풀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x의 값은 3분의 8과 3분의 16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인데 해의 개수는 몇 개가 등장하시냐? 2개가 등장하죠. 절대값이 포함되면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에다 쓰고 싶은 거냐면 2차에다 쓰고 싶은 겁니다. 같이. 근데 일단은 원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우리는 뭐 근해 공식에 집어넣거나 원래는 뭐 하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해? 뭐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뭐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니? 인수분해 되는 것부터 확인하지 않아? 인수분해부터 보고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하고 안 되면 방정식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안 되면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책은 우리가 16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불행 중 다행인 건 너희들은 이제 교과목이 바뀌면서 원래 이 교과가 이번에 개편이 됐잖아. 예전에는 개수의 형태가 허수인 경우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개수가 허수인 방정식은 너희들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전개를 해서 그냥 푸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전개를 안 하고 치환을 할 수도 있긴 있어. 그렇죠? 뭐라고 넣어도 돼? 이거는 추천할 방법은 아닌데 너무 많아서 애들의 형태가 얘 같은 경우를 t로 놓고 얘 t로 놓고 얘는 t 플러스 2로 놓고 얘는 3t 마이너스 3으로 놓고 풀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뿐이야. 얘네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시는 게 낫고요. 4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플러스 3x 대충 썼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들 갖고 와서 실제로 3x의 제곱 얘가 넘어오면 x 얘네들 넘어오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보시다시피 인수분해 안 되잖아? 네. x는 6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1i. 마이너스 11이잖아.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수민이는 제대로 안 보고 오셨을 때 보지 않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11 하면 우리가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11i라고 얘기를 한다. i는 우리가 배웠잖아. 이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이거를 11i라고 쓸 거야. 됐지? 자, 2번. 뭐 하자는 거냐? 분모부터 정리 좀 해야 되잖아? 분모를 정리할 거니까 양변에 6을 곱할 거고요. 6을 곱해서 처음에 있는 녀석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2x로 바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6x, 그 다음에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다 갖고 오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4를 나눠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간 다음에 자 짝근의 공식을 쓸 건데 원래 이제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짝근의 공식을 안 외우고 계시죠.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 짝간의 공식을 안 써도 크게 문제 없이 다들 풀리니까 안 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안 외우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지금 이 녀석은 a 값이 1이고 b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c 값이 1인 녀석이니까 x는 a분의인데 a 값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i라고 쓸 거야. 그렇죠? 자, 3번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루트 2x 플러스 6 이거 0. 자, 마찬가지예요. a 값을 그냥 1로 놓고요. b 프라임의 값을 루트 2로 놓으면 돼. c의 값을 6이라고 생각하면 됐어? 그래서 x는 a분의 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에 제곱하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치? 자,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앞에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2 쓸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4니까 2로 빠져나갈 거고 루트는 i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 형태를 띠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냐? 자, 2-1번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응? 뭐라고?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이동을 하네. 지금 네? 난 지금도 더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따뜻한 공기요? 어.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공기 위로, 차가운 공기 밑으로 가잖아. 예.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너희들은 춥고 선생님들은 더워 항상. 왜냐면 밑에 너희들은 차가운 공기를 다 쐬게 되고 선생님들은 서 있으니까 이게 안 오거든 바람이. 맨날 이 꼴이지. 겨울이면 반대지. 히터 틀어놓으면 선생님들은 여기 위가 뜨겁고 애들은 밑에 있으니까 춥다고 그러고. 원래는 서큘레이터를 하나 사면 좋은데 아니면 여기 위에다 실링팬을 하면 못하지. 제일 좋은 건 너희들 인원수가 많으면 다 해결이 돼. 여기가 꽉 차면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너희들은 덥다고 그래. 그리고 공기가 차오르니까 선생님들은 시원해져. 자,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한근이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 근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죠? 방정식의 근? 해. 같은 말이잖아, 이 새끼야. 방정식의 근과 해. 어떤 뜻이죠? x 값에 그 수를 넣으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네.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또는 근이죠. 방정식이
3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의 근 해가 지금 얼마나 보이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금 a-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제곱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플러스 a 플러스 4, 6이 나올 텐데 이게 참이 된다는 거죠. 이 식이. 됐니? 예. 마이너스 a제곱 남고요. 플러스 2a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죠. 숫자로. 됐습니까? 그러면 너네가 a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a가 0이거나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는 방정식의 풀이를 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정해줬죠.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즉 얘를 구했는데 우리가 a의 값은 2가 될 수 없으니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죠. a 값이 0이면 0을 다시 또 넣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꼴 0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꼴 0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꼴 0인 거죠. 따라서 다른 근 하나는 3이죠. 됐습니까? 하나 더 얘기할 거. 자, 문제에서 x-1을 근으로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할 때 생각하지 말고 x 플러스 1이 무조건 하나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바로 갖다 두고 풀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3-1번 문제에 대한 걸 이제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들은 1차 방정식 풀려고 나오는 건 아니고 2차 방정식을 사용하려고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했잖아. 근데 거기 써 있는 녀석 중에 1번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어? 우선 그 x가 네. 양수일 때랑 분수일 때 나눠서. 자, 보통 너희들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야. 그치? 네. 그러면 너네는 또 이걸 갖고 어떻게 푸냐면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 맞네.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고 그 중에서 이 녀석을 넘는 해를 구하기 때문에 x가 2분의 3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는 2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라고 푸는데 이 풀이는 안 좋은 풀이에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루트에 a 제곱은 절대값 a다. 배운 적 있죠? 그럼 얘를 갖고 우리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의 제곱과 절대값 a의 제곱은 같은 애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문제의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2의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로 쓸 거고 그러면 절대값 x의 값이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위에 풀이 방법보다 밑에 풀이 방법이 훨씬 더 간결하시죠? 우리가 고등학교 문제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교과목 중에 미적분을 되게 싫어하거든? 못 가르쳐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적분 문제를 너희들한테 질문 받잖아?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저기서 시작해서 이론 같은 거 써볼 수가 없어요. 저기서 시작하면 풀이가 여기서 끝나 그냥.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정리를 하시면 그거를 한 반 정도로 줄일 수는 있어. 그럼 너희들이 질문하지 저기서 왜 저렇게 변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다 표현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보는 것들은 풀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풀이들이 다 길어져. 점점점 길어져. 내용들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는 최대한 이것들을 간결하게 쓰는 것들에 그러니까 풀이를 빼먹고 쓰자는 건 아니야. 간결한 표현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안 그러면 너무 빡세진다니. 근데 2번 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 음수로 나눠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양수음수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이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 x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 3만 가능한 거죠. 맞니? 자, 두 번째, x가 3보다 작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죠. 잘못 썼다.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렇지? 네.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아둘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야, 절대값 x가 0이면 x로 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로 써도 상관없지 않나? 그래 안 그래? 예. 0이면 0은 마이너스 0 상관없잖아. 어쨌든 둘 다 0이니까. 그치? 그래서 절대값의 문제에서는 얘를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얘를 포함시켜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써도 돼요. 근데 어차피 얘랑 중복되는 거 뿐이지. 위에 있거나.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예. 자, 3-4선으로 갈 거예요, 밑에. 문제에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루트 안에 어떤 새끼가 숨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녀석을 루트 밖으로 꺼낸다. 이렇게. 됐니? 그리고 마이너스. 애들 좀 갖고 올까요? 오른쪽 왼쪽 섞여 있으면 헷갈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꼴 0인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아까 얘는 이제 같이 묶어냈었는데 얘가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나눠야죠. x가 0보다 작다, 0보다는 큰데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증오를 포함시켜도 상관없다. 그치? 0보다 작으면 음수, 이 새끼도 음수. 그러니까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얘가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붙여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리겠지?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나오겠지? 얘가 넘어가면 x의 제곱은 6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되면 x의 제곱 x 얘는 이제 음수니까 또 다시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셔야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네. 인수분해가 되니?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안 되죠? 네. 네,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네모식에 집어넣을 건데 갖다 집어넣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7이 돼버리죠. 됐어?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은 당연히 0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겠죠. 자, 루트 7은 대략 얼마죠? 2점 얼마죠? 2점 얼마에서 1을 뺐으니까 1점 얼마지? 1점 얼마면 0과 3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죠. 됐어요? 자,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수 형태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올 거냐? 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꼴 0 해서 지워져 버리니까 x의 값은 0인데 그건 3보다 큰 녀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하고 입니다. 됐지? 예. 자, 4-1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20, 40, 24인 땅에다가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다 남은 땅의 넓이가 416일 때 길이의 폭은 몇 미터이냐? (24에 30이라) 24에 30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길을 만들고 이 새끼를 꽃밭으로 때릴 거야. 네. 그치? 그러면 꽃밭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길이는 뭐라고 할 거냐면 24-x라고 얘기할 거고요. 아니 30-x 미안해요. 요 세로의 길이는 24-2x가 되시겠죠. 됐니? 근데 문제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갖고 만든 땅의 넓이가 416이야. 그러니까 30-x 곱하기 24-x의 값이 41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한다? 앞에 있는 거에 곱을 할 거니까 7이고. 자, 앞에 있는 거 더해서 뒤에 거 더할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너희들한테 이 부분을 곱셈 공식에서 본다라고 하면 x-30에 x-24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앞에 거끼리 곱해서 x제곱 나올 거고 뒤에 거 합해서 마이너스 54x 나올 거고 뒤에 거 계산해서 720 나올 거고 거기서 416 빼주겠죠.
됐니? 그러면은 304인가요? 됐습니까? 304니까 한 4의 배수는 되니까 확실하게 4번 나눠보면 얼마죠? 76인가요? 76 곱하기 3? 아니. 잘못 썼다. 얘 2x라며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2x 제곱이고 여기가 2x니까 84. 84네. 고 그 다음에 얘가 720이 되는 거는 맞죠? 예. 416 빼면은 304 나오는 것도 맞고요. 맞니?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사실 이거 쪼개야지. 멍청하게 숫자 크게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4로 나눠 떨어지죠? 4하고 그러면 38인가? 딱 되네? x의 값은 4 또는 38 중에 38 버려야겠지? 됐습니까? 4-4번 문제는 사실 활용 문제는 사실 지금 못 푸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해보죠. 이 문제는 너네가 참 증감 문제는 잘들 못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라. 어떤 미술관의 관람료를 5x만큼 올렸다가 관람료는 2x만큼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5.5%만큼 증가했다라고 하고 이때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관람료가 필요합니다. 얘가 A1이고요. 관람 객수 B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관람료를 5x만큼 올렸으니까 이걸 10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A에다가 A의 100분의 5x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문제가 항상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A의 1 플러스 100분의 5x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2% 감소하면 원래는 b 마이너스 b 곱하기 100분의 2x인데 이것도 b의 1 마이너스 100분의 2x로 쓰셔야 편하죠.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바뀐 관람료는 수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돈이 들어온 것만 보면 입장권하고 관람 획수를 곱하면 얘가 수입이 될 텐데 12.5%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AB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12.5%만큼 증가했다. 1 플러스 100분의 12.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AB가 다 양변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 네. 사라졌으니까 이 정리만 하면 돼. 네.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정리는 참 하기 쉽게 생겼지. 네. 그치? 얼마 곱해야 돼? 100. 100 곱한다고? 50. 50 곱한다고? 예. 얘는 100 곱하고 얘는 100 곱해? 아니요. 아니 왜 50 곱하자고 그래? 얘에서 20분의 1에서 20 곱하자고 치자. 얘는 약분해서 50 곱한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 곱해야 돼? 100. 1000이지 이 새끼야. 예? 20하고 50하고 둘 다 곱하려면. 그쵸.
됐어? 여기다 20 곱하고 여기다 50 곱하고 여기다 20하고 50을 다 곱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다 20 곱했으니까 x 플러스 20으로 바뀔 거고 여기다 50 곱했으니까 50 마이너스 x로 바뀔 거고 그치? 여기다 1000을 곱할 거니까 1125가 되겠죠. 예. 참 이쁘다. 그쵸? 자, 정리하시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가 맞죠? 30x. 그 다음에 플러스 1000 이꼴 1125. 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플러스 125. 이꼴 제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이때 x는 5 네. 왜 5지? 25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조건. 20보다 작다고 써 있어? 예. 사실 20보다 작다고 안 써 있어도 뭐야? 20보다 작다고 써 있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5x%만큼 올렸다고 얘기했잖아. 얘는 1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x값은 당연히 20보다 작아. 알겠어? 보통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여기 이 x가 2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안 줍니다. 네. 알아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2차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2장하고 3장 얘기를 한 번에 다 묶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할 것도 없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절대값 때문에 다시 등장한 것 뿐이고요. 실제적인 거는 이번 단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나오면 제일 처음에 먼저 배워야 될 거는 근해공식부터. 근해공식 아까 전에 두 개 알려줬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동안은 너네가 이 녀석을 사실 중학교 때 유리수까지만 썼어요. 그리고 원래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너네가 배운 숫자를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허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번에 교과가 개편되면서 복소수는 안 들어가기로 하고 실수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 루트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원래는 복소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 이꼴 제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자. 요 녀석에 있는 아이들만 잠깐 우리가 이렇게 볼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보자는 거죠. 됐니? 여기서 a, 실수이면 이 부분은 무조건 실수죠. 맞죠? A, B, C가 실수인데 2A분의 B니까 실수 아니냐고. 오. 맞아? 예.
얘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새끼의 숫자의 상태에 따라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죠. 됐어? 네. 그렇죠. 루트 안의 상태에 따라서 저 애들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됐니? 네. 그래서 이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쓸 수 있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판별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4분의 d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b'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자 b'은 원래 2b'이 b니까 b' 자체는 2분의 b가 될 것이고 됐니? 가만히 좀 있어 이씨.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b'의 제곱 이꼴 4분의 b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녀석이 2로 내려가면서 나누기 4를 한 꼴이죠. 네. 그래서 4분의 d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짝근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풀이는 최대한 간결하게 갖고 오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에 비해서 짝근의 판별식이 우리가 봤을 때 숫자가 훨씬 더 작거든. 계산하기가 편해. 그래서 더 많이 씁니다. 언제? 여기 있는 x제곱의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자, 그래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요. 물론 4분의 d의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실수가 되겠지? 근데 실수에다가 더하기 빼기 실수를 했으니 모양이 다른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새끼를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d의 값이 0이 나오시면 4분의 d의 값이 0이 나오시면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만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근이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근인 실근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복된 근이에요. 우리가 원래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배우실 때 x-3에 x-2가 0이면 뭐라고 배우신 거냐면 x-3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입니다에 의해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였지. 그런데 우리가 x-2의 제곱이 0이라는 건 사실 얘가 x-2 곱하기 x-2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2가 나오고 여기서도 2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중복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중근인 실근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냐면 이 새끼의 근의 개수 몇 개? 중근인 실근 한 개? 두 개? 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다르게 들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고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두 근을 같은 건 두 개로 보고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따로 이따가 근의 합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허수가 되겠죠.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허근을 갖는 거고 이렇게 둘은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4분의 d 짝근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뭔다?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근데 이 모두 다 우리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A랑 B가 C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다. 됐어? 잠시 생각 좀. 아니 이제 실수가 아닐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2번의 곱이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써있죠? 그니 예. 얘는 짝근의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제곱, 여기 X 빼먹었다. B'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플러스 5 하겠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되지? 그럼 얘 양수죠? 그치? 근데 얘를 갖고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A 값이 1이고 B'의 값이 I고 C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근의 형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게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판별식이 양수인데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어? 두 화분이 나왔죠. 맞아? 왜? 얘네들의 개수는 어떻게 돼 있으니까? 허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는 뭐밖에 못 쓴다고? A, B, C가 실수일 때밖에 못 쓰는 거야. 알겠지? 수명이 슬쩍 졸립죠. 자, 잠깐 끊어서 갑시다. 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판별식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된 김에 2차 방정식에 이거 쓰려면 너무 길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그럼 이렇게 써있자며 얘하고 얘라며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두 분의 합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의 2a분의 자 어차피 이 새끼 얘라고 얘기했으니까 d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죠. 맞아?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어차피 얘랑 지워질 거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b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인가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두 근의 곱을 하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랑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인가요? 그치? 합차지? 같은 거 있고 다른 거 있고 그럼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빼셔야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b의 제곱이고 d라고 하는 새끼 이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갖고 오면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c가 되겠지? 지워질 거고 그러면 얘하고 AA 44 나누면 a분의 c만 남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인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위에 있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되려면 x-알파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고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되면 이 녀석이 근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겠죠. x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a라고 쓰겠지. 됐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했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제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나올 거냐면 b고 이만큼을 우리는 지금 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이제 외우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잘 봐봐. a 값이 만약에 1이면요. 그리고 얘네한테 두 근의